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교재 468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한 법률입니다. 일단 총선해가지고 재정 목적 적용이 나와 있는데 2번 적용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적용이 돼요. 근데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 빌려준 돈, 차용해준 돈이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거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 빌려준 돈보다 더 커야 돼요.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작다면, 미달된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및 효력인데 가로에 뭐라고요?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담보니 양도 담보니 매도 담보니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저당권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 담보권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처음 들어보는데 뭐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 저당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맞는 거죠. 그죠? 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뭐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 저당권자에게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죠. 왜요? 압류하지 않는 한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지문들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저당권과 다르냐? 우측에 나와 있는 가등기 담보에 실행해가지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저당권과 다른 거죠. 그래서 1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해가지고 귀속 청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통지와 청산 기간이 나와요.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갚으면 실행 통지라고요. 바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 끊어보면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느냐? 실행 통지할 때 뭘 통지하느냐?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해야 되는데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청산금을 계산하려면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굳이 객관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 임의적인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가치 평가가 목적물의 가치에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고요. 또 목적물의 가치가 계산되면 거기서 자신이 받을 돈을 빼면 청산금인데 만약에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도 합산해서 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디귿번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나 또는 제3시득자 물상보증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청산기간은 몇 개월이죠? 2달이 되는 거죠. 자,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동그랗게 2번 해가지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경매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뭘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 담보 등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는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양도 담보의 경우에서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만 제3자가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도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3절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소멸되질 않아요. 그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호하느냐? 첫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하고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해가지고 1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금액 가지고는 다툴 수는 없고요.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아직 변제기가 안 됐더라도 돈 받을 때가 안 됐더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가등기 담보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누구한테요? 권리를 취득한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다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입니다. 자, 뭔 소리냐?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안 뺏기고 가등기 담보 등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일단 아직 청산금을 받기 전이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가담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제 기본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은? 자, 1번 보시면 돈 10만 원을 빌면서 빌렸네요. 소비대차 계약이네요. 그 담보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는요, 동산입니다. 가등기 담보예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못하는 다이아 반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소비대차입니다.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뭐예요? 토지의 권리 이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가등기 담보니까 이거는 뭐죠? 적용이 되고요. 3번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 원에 매각하고 1년 후에 매도인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 지급하고 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환매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매도담보죠. 따라서 이거는 매도담보니까 가담법에 적용이 되고요. 4번 금전 소비대체에 있어서 1천만 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을 넘겨줬다. 양도담보죠. 가담법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고요. 5번은 가등기 담보니까 가담법에 적용이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맞는 거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담보 가등기 후에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가 실행이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에 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유치권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이 법에서 경매란 강제 경매를 의미한다. X예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니까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를 하게 되고요. 3번,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왜냐하면 매수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선이 이어야 돼요.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예요. 4번도 X예요. 왜냐하면 실행통지하고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청산기간은 2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 목적물의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X예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가등기 권리자 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고.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하나요? 아니죠.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야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곧바로 실행한다. X고요.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이거는 맞아요. 왜요? 저당권이니까. 3번 대물 변제 예약의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는 뭐여야지만요?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5번 경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경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2번이죠. 자, 5번 문제 잘못된 건 틀린 걸 찾네요. 1번을 보시면 가등기 담보 권리는 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X예요. 경매할 수도 있죠. 권리 취득기간 실행할 수도 있고 경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6번 문제도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가등기 담보대나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이 지난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정해되는 것이었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X예요. 왜냐하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매매대금 채권, 임금채권,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3번을 보시면 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돈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채권인데요. 이런 별채권은 저당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도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되겠죠. 왜요? 걔네들은 뭐로 취급하니까요?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별채권이 있다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별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뭐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8번은 반복적이네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맞는 걸 찾네요. 1번 가등비 담보권의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이 뭐라고요? 저당권으로 바꿔보자고요. 바꿔볼까요? 저당권의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X죠.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미래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불특정한, 불확정한 채권도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가등기 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이전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당권으로 바꿔볼까요? 저당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이전할 수 있다. X죠. 왜요? 부종성, 수반성에 반하잖아요. 3번 가등기 담보권 설정단은 담보권 실행 전까지는 담보 목조물의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헷갈리나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저당권으로 바꿔보자고요.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실행 전까지 저당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누가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담보 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의 이자 변제 등이 공제되므로 공시 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X죠. 이게 담보 가등기가 다 좋은데 이게 완벽한 공시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5번 담보 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담보 가등기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이 되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 되네요. 그래서 9번 문제는 뭐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3번 질문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 물론 얘도 민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도 있지만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다면 저당권과 달리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X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3번 질문 보시면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X예요. 모든 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만 공제합니다.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미달된다면 가담법은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대물 반환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줄이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3번을 볼까요?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은 당연히 뭐죠? X죠. X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득해요? 저당권으로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경매로 무조건 소멸되고 가등기 담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뭘 받습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가등기 담보한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누구죠? 후순위 담보권자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2달 내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은 X인데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이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청구가 그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인용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뭐죠?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청산기간은 3월이 아니라 2개월 2월입니다. 2번
통지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도 할 수가 있고요. 3번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하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실행 통지 시기는 반드시 변제기가 지난 후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5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또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은 가등기 담보의 특유의 소멸 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자, 가등기 말소 청구는 뭐예요? 돈 갚고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죠. 자, 언제 청구합니까?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변제하면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본등기 전까지만 돈을 갚으면 돼요. 따라서 2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X. 청산기간이 경과됐더라도 아직 본등기가 하기 전이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담보는요? 가등기 담보는요. 답은 뭐죠? 2번이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소유가 아닌 거 당연히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도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제3자에게 추정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겨보시면 17번 문제입니다. 1번이 답이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4번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산금이 없음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X.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19번 옳은 것인데 반복적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0번 옳지 않은 것인데 2번이 답입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해둔 곳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의여야지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목적물임을 알고 악의로 채권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도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우리가 물권법 앞부분에서 가등기를 배웠어요. 근데 이 가등기를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일반적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가등기 자체만으로 우선 변제권 같은 게 인정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어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과 똑같이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뭐 대항력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등기가 있을 때 그것이 일반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를 뭐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 명칭이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담보 가등기고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면 그냥 뭐예요? 가등기인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1번. 담보 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져요.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도 뭐로 취급해요?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겠죠.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예요. 모든 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의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언제 소멸된다고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예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답이 되네요. 23번입니다. 실행 통지인데 반복적이네, 그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중복 문제네요, 그죠? 넘겨보시면 24번이죠. 잘못된 것 2번을 보시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X. 경매에도 상관이 없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X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 문제 풀어봤는데 가등기 담보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나오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1번. 갑은 을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의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시켰다. 그럼 뭐가 설정된 거죠? 양도 담보가 설정이 된 거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양도 담보가 설정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는 을은 양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병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양도 담보권이 있는 거고 저당권과 똑같은 거죠. 오히려 소유권을 이전해 준 설정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물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가 침해가 되거나 방해가 침해되고 있다면 여전히 소유권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을은 무단으로 토지를 정감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고요. 오히려 누가요? 양도담보 설정자인 병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2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고 이렇게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들면 전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자도 저당권이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이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하게 되고요. 3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만약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4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라면 아직 변제이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경매가 됐네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갑의 가등기 담보도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된 겁니다. 갑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3번이 나오네요. 3번 갑은 그의 소유 토지 간의 을에 대한 자연권 제외 담보 목적으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리금을 변제하면 변한 그리고 자, 그러면 을 앞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양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됐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럼 만약에 2번, 3번 약정 당시 윗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해요. 그럼 이건 가담법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돈 갚고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돈을 갚고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당연히 뭐예요? 인정해줘야 될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위에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다시 한번요. 채무자가 돈을 갚고 담보를 말소해달라는 것은 가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당연히 인정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다음 중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채권자에 지급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청산금을 수령했다면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3번이 답입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3번이고요. 4번 가담법 적용되겠죠. 왜냐하면 1억을 빌렸다 소비대차 계약이고요. 목적물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2억이니까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하고 있죠. 따라서 가담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5번 돈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라고 2달이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실명법은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